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모여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고 새해도 처음 뵙습니다. 뵙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로 오늘 또 인터뷰를 하게 돼서 많은 분들이 또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 모임이 있었는데 많이들 오신 것 같아요. 네, 40여 명 정도? 40여 명 정도 오. 오셨다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다 볼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아무래도. 네. 네. 그러면 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 좀 오고 갔는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정도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 대표님의 합당 제안이라는 부분이 이제 시점이나 순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었던 것 같고요. 네.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 대표님께서도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더민초와 당 대표 간의 간담회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실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도 드리지만 네. 당 대표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아직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간담회를 통해서 당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아하.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려를 전달을 한 이후에 예. 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을 하냐 마냐는 그 이후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의견부터 드리자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럼 약속 시간이 잡혔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어저께 의원총회에서 그 이재강 회장이 예. 당 대표님께 제안을 드렸고요. 음. 뭐 아직 딱히 딱 시간이 잡힌 거는 아니지만 제 네. 생각에는 당 대표님께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고 하니까 조만간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한다. 또 정청희 대표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의원님은 이 합당 제안, 그러니까 정청희 대표의 합당 제안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을 하시고 계시고 또 국무총리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네. 좀 갑작스러운 감이 있었죠. 그리고 갑작스럽다.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 직후 그리고 그렇죠. 코스피 5천을 찍었을 시점에 갑자기 나타난 제안이었다 보니까 네. 좀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이고요. 어허. 뭐 사실 지금 또 합당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 얘기를 하시지만 네. 대통령께서 평소에 갖고 계셨던 뭐 생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생각에 대한 실질적인 제안이 지금 시점에 있었었다는 건 조금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점 문제. 네.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이 합당 제안. 네. 이게 놀랐다. 이게 뭐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지금 이런 소통망이라든지 아니면 의견을 내시는 분들 들어보면은 대다수가 좀 당황스럽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갑작스러운 제안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도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어제 민주당 이 최고위 여기서 정청래 대표가 당원들에게 뜻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원들이 가라온 가고 멈추면 멈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원들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거 정리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당원들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당원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끝이다.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어저께 더민초 회의를 갖고 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접해 들었는데요. 우리가 당원들에게 이 부분을 묻는 것은 당연히 합당 전에 이루어져야 될 필수적인 절차긴 하지만 네. 일단 그 전에 지금 당황하고 있는 뭐 당내 이 최고위라든지 지도부도 그렇고 일반 의원들도 그렇고 네. 뭐 우리 당원님들도 그렇다 보니까 더민초가 제안했던 간담회를 먼저 갖고 그리고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본 이후에 네. 아마도 당원들께 여쭙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원들께 확인해야 된다는 거는
언젠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인 거고 네. 그 전에 지금 당내 이런 상황 벌어진 현상에 대해서 수습하는 과정이 일단은 우선시 된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당원들께 네. 여쭙고서는 진행을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절차가 있을 거지만 네. 이제 우리의 주장도 있고 또 그걸 받아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의원총회도 갖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간담회를 가지면서 네. 하나하나 짚어간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크게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절차적인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인 문제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내용적으로 보면은 합당이 뭐 당장 이 지방선거 전에 필요한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한 의문점도 좀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합당의 필요성, 합당의 지금 뭐 시점 어떻게 보세요? 어저께 더민초 의원님들 중에서도 네. 지선 이후에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 지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확정짓기에는 이르다라는 의미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면면이 따져서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봤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제 그런 절차가 있기 전에 일단 제안이 먼저 이루어졌다 보니까 사실 네.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이게 무조건적으로 우리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만 바라보기에는 좀 무리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청래 대표의 이제 발언을 빌리자면 통합은 힘을 합치자는 거고 분열은 힘을 빼자는 거다.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 그러니까 승리 가능성 높이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뭉치면은 승리 가능성 높아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뭐 그 말 자체만 들여다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분열은 어찌됐든 나눠지는 거고 통합이란 건 합쳐지는 거니까. 근데 그 통합이라는 것도 시점과 순서, 절차를 다 따지고 본 이후에 네. 이게 정말 우리한테 지금 이 시점에 통합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아하. 수준에서 따지고 봐야 될 것이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서 통합이라고 얘기하면은 뭐 언제든지 반길 일이고 좋은 거겠죠. 네. 그렇네요. 그 말 자체의 동의 여부 그걸 떠나서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이 도움이 되겠느냐 민주당에 또 이재명 정부 성공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원칙을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다. 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사실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저희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SNS에 X에 글을 또 계속 올리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또 말씀도 하시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홀로 이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여기에 대해 제 앞장 선봉에 서서 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게 또 안쓰럽다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SNS를 통해서 그런 예. 메시지를 내시는 것 때문에 음. 우리 대통령님께서 외롭게 싸우고 계시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소통 방식은 사실 과거부터 계속해서 대통령님께서 맞아요. 유지해 왔던 워낙에 방식이다 보니까요. 잘 하셨죠. 이게 뭐 예. 사실은 지금 당이 또 나름대로 이 혼란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다 보니까 아하. 이제 상대적으로 대통령님께서 내시고 계신 이 메시지가 좀 외로워 보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도 저는 읽힙니다. 하지만 이 SNS를 통한 소통은 저는 반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나름대로 당 대표님 시절도 그렇고 네. 대통령 선거 기간에 수행실장으로 지근거리에서 지켜봐온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는 꼭 SNS라기보다는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부분을 항상 중시해 오셨어요. 그래서 네. 불필요한 압박 같은 것들은 최대한 제거하고 지금 국무회의 같은 것들도 업무 보고 받는 것들도 다 공개를 하시고 계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의 메시지이고 또 SNS 소통은 그 형태의 일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7분 전에도 이재명 대통령 X에 또 글을 올려가지고 부동산 문제 뭐 이런 것들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보니까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겁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예. 네. 양도세 중과 부담, 강남 매물 늘었다. 이렇게 언론 기사를 또 공유하면서 자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이 합당 문제도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을 잘하고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듯이 당원들에게 제안하기 전에부터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좋았겠다 이런 말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여전히 사실은 과거 저희가 22대 총선 전에도 이 선거제와 관련된 아주 민감한 의사결정 사안이 있었는데 그때도 봐보시면은 당시 당대표셨던 이재명 대표님은 어떤 걸 한쪽을 먼저 제안하고 얘기를 들었다기보다는 네.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연동형이 맞느냐 병립형이 그렇죠. 맞느냐 예, 이 토론 과정에서 양쪽에 대한 의견들을 다 수렴하고 차근차근 한 발짝 한 발짝 진행하시면서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그런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 상황인데 정청래 대표와 또 이 더 민초 초선의원들의 만남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 의원님이 생각하는 이 문제 의식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경찰이 오늘 이 단체 정말 참 입에 담기가 그렇습니다. 이 소녀상 앞에서 학교 앞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펼쳤던 그 단체 대표를 조사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재명 위안부법 대통령 폐지 국민행동. 맞아요. 예, 김병헌 대표라고 있죠. 아주 네. 유명한 분인데 그 사람이 이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은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SNS 소통을 통해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이뤄졌던 아주 긍정적인 변화고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과거 5년 전부터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녀상에다가 이 쓰레기 봉투를 씌우면서 철거라고 쓰여 있는 팻말을 걸고 이제 그걸 또 마치 릴레이식으로 어떤 캠페인처럼 밴달리즘을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칙금 10만 원 정도밖에 받지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져 왔던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대통령님께서 SNS로 이렇게 소통도 해주셨고 또 국정과제 98번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이 위안부 보호라는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분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지금 대통령님의 강한 의지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이 이제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는 거고요. 너무 반길 일이고 사실 조금 더 일찌감치 있었어야 되는 조치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특히 의원님 문제 백범 김구 선생 증손으로서 이 문제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맞습니다. 힘을 모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조사 수사를 통해 가지고 정말 단죄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것 같은데 이런 혐오 그러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특히 학교 앞에 가서 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경악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면수심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서부터 있었었던 건데 지금에서야 이제 대통령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제 처벌이라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말인즉슨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는데 지금만 처벌을 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민주당에서 저도 그렇지만 이 위안부 보호법을 발의를 했고요. 이 보호법을 내일 성평등 가족위 법안소에서 심의가 될 예정입니다. 맥락은 기존에 있던 우리 명예훼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범칙금 10만 원 수준으로밖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처벌할 수밖에 없어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하게 되면 이번 이 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처벌 수위에 맞게 더 높은 수위로 처벌을 하는 근거를 지금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과 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에 따른 행동의 처벌은 좀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좀 이해가 어려운 반응을 보였던 거죠. 사실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확실히 처벌 근거까지 마련을 해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는
당연히 금지된 걸 하게 됐을 때 우리 사회는 처벌한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고 실질적인 변화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온 것인데 네. 마치 지금 툭 튀어나와서 모든 걸 다 처벌할 거야.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야당은 안 된다. 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명확하게 확인된 역사에 대한 왜곡이나 폄하 또 허위사실 유포 네. 이런 부분에서는 여야 없이 당연히 처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데 의견을 내주셔야 되고 동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국회 정무위 위원들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유철한 전 권익위원장 등 7사람을 대검에 고발했네요. 맞습니다. 국회 증감법 개정이 최초의 의원 연소 고발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네. 그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국회 상임위 운영을 하다 보면 네. 지금까지 우리 국민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문제 제기를 하는 정당 반대편에 있는 소속의 상임위원장이 계시면 네. 그렇죠. 정말 명확하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증감법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작년 12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개정을 합니다. 국회 증감법을. 만약에 위원장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처벌해야 될 사람들을 못 처벌하게 되면 그 해당 상임위 제적 의원 과반 의원의 연설을 통해서 네. 위원장 없이도 동의하지 아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 변화가 있고 난 이후에 사실 24년 국정감사 때부터 김영석 관장이 국회에 마땅히 제출해야 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출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내가 처벌받더라도 난 안 할 거야라고 대놓고 무시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마땅히 처벌을 해야 합니다라고 의사진행 발언만 5번 이상을 했는데 전혀 그 정무위원장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을 네. 지금 유철한 전 국민권익위원장부터 위증을 했던 사람들 또 네. 무단으로 국회에 불출석했던 증인들 등을 다 묶어가지고 네. 이번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같이 15명의 의원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최초로 국회 증감법 개정 이후에 고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정말 증인 선설하고 국민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증인들이. 근데 자료 제출 또 이제 증언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 이번엔 꼭 단죄가 되는 생각이 들고 김영석 이 관장이 나왔으니까 이제 해임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지금 이제 보훈부 차원에서 김영석 관장이 아마 최종적인 청문 절차가 될 건데요. 네. 뭐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12월 5일에 마감이 됐던 그 보훈부 자체 특정 감사 이후에도 한 달이라는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대로 된 항변을 하지 못했고 이의제기했던 내용들도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 범위여서 네. 14개의 비리비가 확정이 됐던 건데요. 이제 그 이후에 한 번 더 이제 혹시라도 뭐 더 할 말이 있느냐 수준의 청문이 진행이 되는 것이겠고요. 네. 뭐 크게 변수 같은 거는 없을 것 같고 아마도 근 시일 내에 해임 재청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우리가 그동안 김영석 관장의 모습을 다 지켜봤고 또 의원님께서는 직접 현장에 가셔가지고 애를 쓰셨는데 이제야 정상화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의원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저도 힘들었지만 제가 이제 독립기념관 이사로서 이사회를 진행을 하는데 네. 마지막 김영석 관장에 대한 해임안을 이제 가결을 할 때 독립기념관에 계신 노조 대표님께서 꼭 발언을 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사회를 진행하면서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 지금까지 독립기념관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주셨을 텐데요. 음. 너무 힘들었다 하시면서 해임안이 가결이 되고 나니까 펑펑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관장이 옴에 따라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독립기념관의 위상이나 그 정신이 많이 훼손이 됐던 것에 대해서 참 힘들게 느꼈다가 해임이 가결이 되니까 그게 이제 좀 감정적으로 표출이 되셨던 것 같아서 저도 힘들었지만 참 많은 분들이 힘드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참 이제야 정상화되고 있다. 빨리 바로잡혀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효창공원 국립공원화하는 방을 연구해달라라고 직접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해지는 그런 지시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실은 예.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에게는 그 효창공원이라는 곳이 정상화되는 게 큰 염원입니다. 이게 사실 1999년, 2004년, 2005년, 2019년 네. 이렇게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까지도 시도를 여러 번 했다가 이해관계에 섞여 있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사실 잘 풀리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대통령님이 되시기 전에 당대표 시절에 제가 당대표님으로 효창공원만 한 두세 번 모시고 갔던 이유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풀어야 된다라고 이제 좀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국가의 수장으로서 그 부분을 잊지 않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지시를 내리신 거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각계 부처와 관련 단체들과 함께 이제부터 좀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국 방문했었을 때도 상해 임시정부 가셔서 직접 여러 가지 또 지시도 하시고 효창공원도 딱 집어서 국립공원화하는 방안 연구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엑셀 통해서 부동산 얘기도 하고 있지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거 아니면은 꼭 바꿔야 될 거 하나는 지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시하고요. 정말 꼼꼼하신 분이다라고 과거부터 알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하나 일을 만들어가고 짚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참 존경스러울 따름이고 우리 이제 민주당이 그런 좋은 성과들 필요했던 성과들을 든든하게 좀 뒷받침하는데 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이라고 하는 이 정당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또 정부의 국정운영 이걸 좀 뒷받침하는 게 여당의 역할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지금 초점을 잘 못 맞추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민생 입법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법안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법안 처리가 왜 이렇게 안 되냐라는 답답함의 표현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을 것 같아요. 국회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낸 이재명 정권인데 이제서야 진짜 제대로 된 변화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행정부를 뒷받침해야 되는 집권 여당 입법부의 움직임이 좀 더뎠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일부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도부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자각하고 그 변화에 발맞춰서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합당 논의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 좀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뭐 더민초를 통해서 당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나면 또 그 이후에 의원총회에서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아마 지도부와 함께 당대표님이 좀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진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좀 개선을 해나가시리라고 저는 그래도 생각합니다. 네,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결국 어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그 모임에서 있었던 합당 이 제안 이걸 좀 논의를 좀 멈춰달라 일단은 이걸 좀 제안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 그렇죠. 제 생각에 결국에는. 그게 이제 중론이었고요. 사실 어저께였죠. 그 조국혁신당 이혜민 사무총장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 합당과 관련된 이슈가 크다 보니까 일단은 당내 수습부터 하고 난 이후에
이 합당에 대한 이 협의를 이어나가자.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지금은 조금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이런 발생한 현상들 때문에 어려우니 네. 수습에 집중을 하자는 메시지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더민초도 그렇고 초선 의원이 아닌 네. 우리 민주당에 계신 선배님들께서도 일단은 좀 차분하게 가자. 차분하게 가자. 한번 숨을 고르고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주시고 계셔서 네. 뭐 제가 아는 당 대표님이라고 하시면 그런 다수의 의견을 또 그냥 무시하고 가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 더민초 의원님들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과 네. 우리 당에 충심을 갖고 더 좋은 방향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지금 어떻게 보면 꼬여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걸 네. 또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이 또 해야 되는 그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걸 정청래 대표 또 초선 의원들 아니면 중진 의원들 다른 의원들 민주당 내부에서 어떻게 잘 풀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당원들도 여러 가지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문자 같은 거 많이 또 받으시죠?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혼재돼서 막 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 과반, 그러니까 대다수의 메시지는 네. 지금 조금 이르게 제안이 됐다 합당이. 이거 몇몇 우리 당원님들께서는 네. 이제 그래도 지금 당 대표의 제안인 거니까 좀 힘을 보태주면 어떠냐 이런 아하. 메시지 간혹 오시는데 비율적으로 뭐 많은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일단 합당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아하. 쪽이 좀 많이 조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다. 아 그래요. 참 이 문자들이 계속 오게 되면은 그것도 계속 보게 되고 당원들의 목소리에 또 그렇게 전달되는 것인데 이게 당 내에서 어떻게 풀려 나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뭐 현안과 또 당내 문제까지 하나하나 좀 짚어봤는데 왜냐면 올해 좀 자주 오셔가지고 네. 초선 의원들의 또 목소리, 그다음에 이 효창공원이 또 어떻게 또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단죄가 되고 있는지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 오마이 TV에서 자주 불러주시면 예. 올해가 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이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그 150주년에 유네스코에서 또 기념해로 지정을 해준 아주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네, 자주 불러주시면 좋은 소식들, 우리 네. 민주당에서 만드는 좋은 변화들, 또 정권에서 만드는 이런 성과들을 또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자세히 좀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